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재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스타트업 플레이북 창업의 제 시간입니다. 장사 vs 사업, 자영업 vs 스타트업 무엇이 다를까? 오늘은 이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너무 오래 걸렸죠? 창업의 제 시간 만드는데. 제가 거의 이거 한다고 한 달 내내 얘기하고 이제서야 만드는 이유가 사실 좀 너무 바쁘기도 하고 돌발 상황이 생기기도 했지만은 요즘에는 이런 강의 자료 하나 구성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콘텐츠를 짜는지가 되게 많이 고민이 돼요. 이게 이제 저 혼자서 모두 A부터 Z까지 다 이제 만들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예민하신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장사는 뭐 나쁜 거고 사업은 좋은 거다. 뭐 자영업을 비하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려는 일은 장사가 됐건 사업이 됐건 자영업이 됐건 스타트업이 됐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짜야 되는 전략도 다르고 또 실행해야 되는 플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먼저 그 구체적으로 내가 결국에는 장사를 하건 사업을 하건 자영업을 하건 스타트업을 하건 이게 같은 건 아니거든요.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하건 성공을 하는 걸 꿈꾼다면은 성공을 꿈꾸고 있다면 어쨌든 어떤 것으로 시작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각각의 그 어떤 그 성격과 그다음에 그 성격에 맞는 어떤 성장 플랜을 새롭게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먼저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기획을 했고요.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차이점을 조금 더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핏을 맞춰서 거기에 따른 어떤 조언을 드리기 때문에 특별한 오해 없이 들으시지만은 혹시라도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지금 뭔가 좀 사업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이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삐딱한 그런 답변을 달 수밖에 없죠. 실제로 제 영상이 의외로 악플이 꽤 달리는 편인데, 그 달리는 악플들을 보면은 그냥 느낌이 그거예요. 그냥 화가 난 거야. 왜냐면은 내가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는데 화가 나니까 그냥 어떤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절대로 이 강의 자체가 뭐 뭔가를 이렇게 뭐 우열을 가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이것들의 성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사업의 어떤 계획도 잡고 실행을 해야 그래야 이제 실패도 덜하고 리스크도 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성장도 이제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잡설이 길었는데요.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길어질 겁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한 줄 요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사업에 대해서 지향하고 있는 어떤 목적, 그다음에 그거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설정해가는 어떤 사업의 방향이 분명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굳이 내가 뭐 장사를 하냐 사업을 하냐 자영업을 하냐 아니면 스타트업을 하냐 이걸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다져가면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또 거기에서 쌓는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의 시기가 한 번쯤은 오게 돼 있고 그때쯤 됐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지 처음부터 나는 장사가 아니야 나는 자영업이 아니야 뭐 나는 자영업인데 어떻게 하지? 나는 이거 장사 같은데 지원 사업 받을 수 있나? 이런 접근 방식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장사를 하지 말고 사업을 해라. 뭐 자영업을 하지 말고 스타트업을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얘네들이 어떤 식의 개념적 차이가 있고 여러분이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이제 잘못 알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그 정의를 하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좀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 요약은 어쨌든 뭐 굳이 두 개로 구분해서 뭘 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거는 어찌 됐건 사업을 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의지,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그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세우는 전략과 그걸 실행하는 어떤 실행력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 근처 어디라도 좋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김장길이라는 사람이 무려 서울대학교에서 창업 보육을 하고 있는 굉장히 하이 클래스의 창업 보육가인 김장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동네에 커피 트럭을 낸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에는 오 그러면서 뭐 김장길 교사 커피를 팔아 그러면서 막 오시겠어요? 아니면은 야 이게 장사가 쉬운 일이 아닌데 저 사람이 뭐 유튜브 찍고 뭐 좀 창업 교육 좀 해봤다고 커피도 뭐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겠어요.
보통은 후자 쪽이 맞죠. 왜냐하면은 커피 트럭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사업이고 고민해야 될 것도 많고 저는 그쪽에 경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특히나 또 요즘에 이 카페 시장이라고 하는 건 워낙 레드오션이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뭐 유튜브만 찾아봐도 카페 창업하지 마세요. 카페 창업이 어려운요. 이런 걸로 엄청나게 그 콘텐츠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정신력을 가지고는 사실은 그 카페 창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님이 여러분의 집 근처에 커피 트럭을 내놨다. 그리고 여기서 장사를 한다고 한다. 라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예, 그냥 뛰어나가서 일단 사 먹어보겠죠. 걱정을 하질 않겠죠. 걱정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가서 뭐래? 야, 신기하다. 저 사람 뭘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서 가서 사 먹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그 똑같은 아이템인데 핏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농담이 아니고 만약에 김장길 교수의 커피 트럭이 있고 백종원 대표님의 커피 트럭이 있다라고 했을 때 두 개의 커피 트럭 중에 하나에 만약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 혹시라도 그래도 김장길 교수의 의리를 지켜야지 하고 저한테 투자를 해주시는 분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을 잃을 수는 없으니까 백종원 대표님에게 뭔가 좀 더 큰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담이 아니라 저조차도 제가 커피 트럭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백종원 대표님이 커피 트럭을 한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투자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돈을 벌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되거나 잘 되거나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아이템이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불러일으킨 기대 효과가 굉장히 달라진다. 이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왜 그런 기대 효과가 달라질 거냐라는 거죠. 그 기대 효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장길이가 커피 트럭을 한다? 저 사람이 뭐 서울대에서 뭐 창업하고 유튜브하고 한다 그래도 커피는 장사고 그건 완전히 결이 다른데 저 뭐 장사나 제대로 하겠어? 저것도 뭐 어디 뭐 깝죽대다가 좀 장사 좀 뭐 공부 좀 하고 책 좀 봤다고 깝죽대다가 또 시원하게 망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적어도 반 이상을 넘을 건 저도 알아요. 당연히 저는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우리 동네에 백종원 대표님의 커피 트럭이 온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분이 뭔가 또 빅픽처를 그리는구나. 뭔가 이걸 바탕으로 큰 사업을 생각하나 보다. 가서 한번 봐야지. 신기해서라도 보고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라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이 사업을 운영할까를 좀 궁금해서라도 가보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투자를 하겠죠. 왜냐하면은 김장길이는 장사나 제대로 할지도 모르니까 우연히 터질 수 있는 잭팟을 기대하고 생각한다 그러면 백종원 대표님은 뭔가 빅픽처가 있고 잭팟을 해도 이쪽이 더 훨씬 더 많이 터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저도 인정을 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되게 억울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거 결국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본코리아도 사실 보면은 지난 10수년간 굉장히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런칭을 시켰고 그 중에 실제로 폐업한 브랜드들도 있어요. 백종원 대표님께서도 아예 당신 입으로 내가 이런 거 해본 적이 있는데 얼마 안 가서 그냥 그건 접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더본코리아도 생각보다 그렇게 시장에 들어갈 때 저보다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하고 굉장히 철저한 시장 분석과 고객 분석과 메뉴 구성을 통해서 입지를 선정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경우는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는 백종원 대표님이 아니더라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공을 하는 경우가 없진 않다는 거죠. 메가커피가 더본코리아 건 아니잖아요. 컴포즈 커피가 더본코리아 건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김장길 교수가 하는 카페 창업도 의외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그게 없는 건 아니다. 제로는 아닌데 결국 해봐야 아는 거지만 그래도 나는 투자를 할 거면은 김장길이보단 백종원 대표님에게 투자를 하겠다.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 또한 그 상식을 벗어나지 않고 혹시라도 저에게 투자를 하려는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걱정을 할 겁니다. 이분 좀 인생을 너무 막 사시는 거 아닌가? 너무 인생을 스펙타클하게 사시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해봐야 하는 게 사업이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기본적인 어떤 김장길이가 하는 장사라고 하는 영역과 백종원 대표님이 하는 어떤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하는 영역에 어떤 기본적인 그 상식적인 어떤 그 개념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얘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김장길 교수가 하건 백종원 대표님이 하건 간에 어쨌든 사업의 시작은 장사의 시작은 점포 하나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점포 하나에서 수많은 커피 메뉴를 만들고 수많은 음료 메뉴와 그것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스낵 메뉴를 만들고 그걸
이걸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을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비용을 내고 필요할 경우에 알바를 고용하고 거기에서 이제 나가는 비용들을 빼고 남은 수익이 제 수익이 되겠죠. 그걸 바탕으로 계속 이제 메뉴를 개발하고 뭔가 최적화를 시키면서 계속 장사를 해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이 어느 순간에 잘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돈이 쌓이기 시작을 해요. 자, 개인이 회사를 다니거나 뭔가 어떤 장사를 하면서 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내 통장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일단 예비비를 마련해 두자.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뭐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비비로 그거를 쌓아두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일 땐 적금이지만은 1억 원, 2억 원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또 그런 돈이 모이기 시작할 거라고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돈을 그냥 은행에만 묶어두는 거는 죄악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어쨌든 장사가 됐건 뭐가 됐건 사업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을 했고 그렇다면은 그런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점점 더 확장을 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좀 더 이제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은 흔히 얘기하는 카페 트럭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의 확장 범위는 뭐가 될까요? 결국에는 점포를 늘리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포를 늘리는데 점포를 늘리는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게 됩니다. 자, 점포를 늘립니다. 점포를 늘리는데 어떻게 하냐? 일단 그냥 계속 푸드트럭을 확장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쓰거나 저희 뭐 일가 뭐 친척을 쓰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점포를 이제 내 가지고 내 이름이 들어간 M&L 카페라고 하는 거를 직영점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직영점이란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즉 점포가 내가 운영하는 그 매장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맹점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가맹점이란 개념은 뭐냐면은 내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누군가가 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 사장님, 저도 사실 이 사업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이거를 좀 가맹점 형태로 받을 수 없을까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점포가 늘어나긴 하지만 내가 직접 직원을 고용해서 컨트롤하는 직영점이 아니고 그냥 우리 회사 이름을 전해주고 우리 회사 이름을 빌려주고 그 사업 자체는 본인이 이제 하게 되는 그 다른 제3자가 하게 되는 그런 가맹점 형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프랜차이즈라고 얘기하는데요.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영업, 지금 하고 있는 장사를 더 점포를 늘려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의 확장 개념이 되지만 가맹점 사업으로 전환하는 그 순간부터는 사업이 전환이 일어납니다. 즉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냐? 직영점을 운영한다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B2C 모델에 기반을 합니다. 즉 뭐냐면은 내가 늘린 점포의 매출만큼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요. 내가 점포 하나 갖고 있었을 때는 커피를 하루에 500잔밖에 못 팔았는데 점포를 2개를 늘리니까 1,000잔을 팔 수 있고 3개를 늘리니까 2,000잔을 팔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해서 그만큼 이제 매출이 나오게 되면은 점포가 늘린 만큼 운영 비용도 늘어나니까 그만큼의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이 이제 나의 수익으로 잡히게 되죠. 통상적으로 이런 직영점을 운영할 경우에 제일 좋은 점은 브랜드의 표준이 지켜진다. 그리고 운영 방침을 되게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다. 내가 어쨌든 모든 점포의 최종 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래라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모든 점포를 나를 따라야 되고요. 설사 내 얘기를 안 듣는 그런 이제 그 점장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점장을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왜? 우리 회사의 직원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일을 그만두게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표준과 운영 방침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시장 반응도 되게 신속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의 단점은 뭐냐면은 임대료, 인테리어, 운영자금처럼 이렇게 확장을 필요한 자금을 모두 다 내가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모든 지점을 직접 관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루에 뭐 내가 카페를 4개, 5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5군데를 계속 돌면서 매출 상황 보고 알바 일 잘하나 보고 그다음에 뭐 혹시 뭐 위생 상태 괜찮나 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제 그런 걸 확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직영점이 예를 들어서 한 80개쯤 된다. 그럼 그때부터 나 혼자서 못 돌아다니니까 이제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그걸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점은 분명히 직영점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죠.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직영점 형태로 사업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회사도 굉장히 큰 기업, 거의 대기업,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글로벌 기업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인 그 방식 자체는 직영점 베이스의 그런 이제 그 카페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일단은 맞겠죠. 물론 뭐 스타벅스의 그 세부를 들여보면 되게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스타벅스는 모든 지점을 직접 관리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단점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또 하나가 시장 상황이 혹시 불리하게 변하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 매출이 급감하게 되면은 그게 고스란히 손실로 옵니다. 왜? 매출은 떨어져도 직원도 월급은 줘야 되고, 그렇다고 내가 회사의 그 규모를 축소를 하자니 당장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폐업을 뚝뚝뚝 시킬 수는 없죠. 왜냐하면 초기 투자를 이미 한 게 있고, 그 접는데도, 사업을 접는데도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리스크가 회사에 집중된다, 나 자신에게 집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직관적이고 내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고 사람들을 직접 고용하고 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내가 퀄리티 컨트롤이 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랜차이즈로 넘어갈까요? 그럼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확장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냐? 이때는요, 굉장히 재밌는 게 B2B 모델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카페트럭이라고 하는 건 B2C 장사가 맞습니다. 제가 커피를 만들어내면은 그걸 고객들이 사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직접 운영하진 않더라도 내가 직원을 고용해서 매장을 운영하고 그 매장을 통해서 고객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돈을 주고받는, 돈과 그 서비스를 주고받는 사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장조사 차원에서 고객과 소통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모든 점포들, 모든 가맹점들은 다 개인 사업자로 각자가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서비스 점포에다가 가맹 수수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에 재료를 공급하고 재료비를 받고 광고를 이제 전반적으로 그 브랜드 차원에서 해주고 광고비를 받는 그런 점포 수수료 베이스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즉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실질적인 매출은 고객이 커피를 얼마나 사 먹느냐가 아니고 고객이 커피를 사 먹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각 점포의 어떤 그 매출에서 일부, 그 중에서 수수료, 가맹비나 재료비나 광고비에 해당하는 그런 명목으로 내가 돈을 받는 스타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장점은 뭐냐면은 초기 투자 비용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실제로 그 점포에게 받아야 되는 건 가맹비나 재료비나 광고비 같은 점포 수수료가 되는 거고, 실제로 목을 잡고 점포를 내고 거기서 매장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인테리어를 만들고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는 실제로 그 점포 가맹 점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확장이 빠르게 됩니다. 1호점, 2호점, 3호점에서 확장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그만큼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초기 자본 투자가 그만큼 분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운영을 표준화하기에도 굉장히 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가맹점 관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그 어떤 무슨 M&L 카페에 무슨 인천 지점을 만들었는데 거기 직영점이었다. 근데 여기가 뭔가 좀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민원이 나와가지고 가보니까 점주가 별로더라. 그럼 제가 직원으로 자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가맹점은 거기가 직영점이 아니고 거기 그냥 제가 가맹할 수 있도록 회사 이름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아주 주도적으로 진짜 회사 이미지를 망친다 그러면은 그때는 가맹 해약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가맹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그 관리하기도 힘들고 컨트롤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그게 안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반드시 M&L 카페에 꿀 아메리카노는 반드시 여기에다가 꿀을 2펌프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레시피를 찾는데 그 가맹점 점주가 이거 좀 너무 원가가 센데 그러면서 꿀을 2펌프 넣는 게 아니고 설탕 시럽으로 바꿔서 꿀 2펌프를 항상 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꿀향을 살짝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여기는 이 M&L 카페는 전바점이 심하다. 어딜 가면 맛있는데 어디 가면은 꿀향이 들어간 그냥 달달한 음료일 뿐이다. 그래서 가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 제가 거기다 시정명령을 계속 내리지만은 그걸 안 지킨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컨트롤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그 가맹점에 매번 가가지고 감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가맹점 관리가 실제로 어떤 데를 갔더니 이 식당은 전바점이 심하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보통 그런 데는 가맹점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여러분이 그 전바점이 심한 케이스가 몇 군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아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거 어쩔 수 없다. 가맹점주들이 그렇게 막 행동하는데 대표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원래 프랜차이즈 사업은 그 가맹점 관리가 핵심이에요. 그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건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결국엔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이다.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고 또 심지어는 어떤 지점은 가봤더니 이제 막 되게 불친절하더라.
막 뭐 대표란 사람이 그 회사 사장 그 가맹점주가 뭐 되게 막 손님들한테 틱틱거리고 그냥 뭐 비웃고 막 이런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통제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근데 직영점은 직원을 어쨌든 고용하고 해고하고 뭔가 상보를 가릴 수 있는 그 권한이 회사한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좀 컨트롤이 가능한데 브랜드 이미지가 보통 가맹점 프랜차이즈 같은 게 굉장히 힘들더라. 그래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들이 이거를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굉장히 잘 되는 데는 그만큼 표준화를 잘해서 굉장히 시스테매틱하게 잘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익 분배 구조가 되게 불공평할 수 있어요. 뭐 간단하게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내가 직영점이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직원들한테 월급은 그대로 주면서 서서히 컨트롤해서 여기는 좀 줄이고 여기는 좀 늘리고 해가지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인천점, 강남점, 강서점, 뭐 강동점 이렇게 다 내놨는데 거기 있는 점주들이 다 제각각이고 손님의 특성도 제각각이라서 어디는 미친 듯이 버는데 어디는 매출이 너무 낮다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거를 과연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을까 보면은 이게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는 굉장히 이제 가맹비나 수수료가 많이 나오면서 동시에 그 점주도 많은 비용을 가져가는데 어떤 곳은 매번 가맹비나 재료비 같은 것도 제때 못 줘가지고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죠.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은 뭐 이제 뭐 가맹점을 착취하는 점주를 착취하는 뭐 프랜차이즈, 악덕 프랜차이즈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나기도 하죠.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사업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물론 악덕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정직하게 올바르게 공정하게 하려고 해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적 규제나 분쟁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직영점하고 프랜차이즈가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장사 즉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로 확장을 할 거냐 아니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할 거냐 이거 차이인 건데 이 두 가지의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보다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고찰을 갖고 많은 경험을 해오신 백종원 대표님 훨씬 더 잘 말씀을 하십니다.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요 가게에 지분을 주는 건 도리어 욕심을 주는 거예요. 직영점에 대한 얘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얘기를 이 두 가지로 쪼개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찬찬히 보시면은 5분 10분밖에 안 되니까요. 천천히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조금 더 이해가 될 거고 이게 사실은 꼭 무슨 음식점 영업이 아니고 회사에 있어서도 내가 순수하게 그냥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을 팔고 서비스를 팔고 원바이원으로 하는 그런 장사 개념으로 접근을 할 거냐 아니면은 뭔가 내가 꼭 B2B가 아니더라도 뭔가 시스템을 짜고 거기에서 뭔가 사업을 확장을 시키면서 뭔가 그 구조 자체를 조금 조직적으로 가져가는 프랜차이즈로 갈 것이냐, 요 차이 프랜차이즈형 그런 이제 사업으로 갈 것이냐, 요 차이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즉 그 형태는 다른데 개념 자체는 같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두 개가 도저히 뭔지 모르시겠다 하신 분들은 상담을 신청하세요. 예. 자, 어찌 됐건 간에 그러면은 프랜차이즈가 좋냐, 장사가 좋냐, 사업이 좋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선택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장사로 시작을 하고 직영점으로 확장을 해서 스타벅스와 같은 거대 기업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겠다라고 해서 어느 순간에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가맹점을 만들고 거기에서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메가커피나 컴포즈커피나 더본코리아와 같은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그 또 하나의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사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그렇다고 막 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영업과 스타트업 사실은 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굳이 여기에다가는 그 개념을 집어넣지는 않고 그건 아마 새싹특강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에는 자영업이냐 스타트업이냐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개인이 이렇게 그냥 알뜰살뜰 사업하면서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직원 고용하면서 가면은 이제 자영업이 되는 거고요. 뭔가 한 번에 조금 많은 투입을 통해 가지고 급속한 성장을 통해서 가치 위주의 성장을 좀 지향한다 그러면 그게 좀 더 스타트업이 되는 그런 부분인 건데요. 그것도 결국에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문제고 특별히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자영업으로도 연 몇백억 벌면서 대성하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다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를 꼭 지금 결정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지금 뭐 제가 실제로 근데 물어보긴 하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스타트업보단 자영업에 가까운데요. 이런 거는 사실은 장사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말씀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창업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투자 유치를 하는 관점에서 조금 핏이 다를 수가 있다. 컬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지 그걸 지금 뭐 꼭 정해서 가야 될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정한다고 꼭 뭐 정답이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장사로 시작을 해서 그냥 계속 성장을 해서 나는 직영점을 늘리는 형태의 그런 이제 자영업 형태의 어떤 사업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조직적으로 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면서 스타트업 형태로 가면서 뭔가 사업이라고 하는 흔히 얘기하는 그쪽으로 갈 것인지가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고 아마 어느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 올 거예요. 그 시점이 됐을 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끌어와 보니까 너무 힘들어. 아, 나 이제 좀 그만하고 싶어. 그랬을 때 누군가 이 기업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적당한 가격에 팔고 나와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죠. 그걸 이제 엑시트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거는 나는 이쯤에서 한번 사업을 크게 한번 해봐. 좀 더 프랜차이즈 시켜서 좀 크게 가봐. 그럼 그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솔직히 저한테 얘기를 듣고 조금 이제 만족스럽지 않게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럼 이제 그분들이 직접 대놓고 말을 안 하지만은 사실 그 심쪽에 있는 그 의미가 전해지거든요. 그럼 왜 나한테 지랄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좀 올바르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어찌됐건 본인이 생각하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가를 좀 더 명확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가 내 사업을 하겠다는데 왜 이거 지랄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되게 싫어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좀 빛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장사냐 사업이냐 자영업이냐 스타트업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사업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 성장을 해서 좋은 결과, 성공이라는 결과를 보기 이전에 그 성공을 하지도 않았고 아직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고 기껏 여러분이 여태까지 성과를 냈다라고 한 것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어떤 예비 단계로서 내가 테스트 베드를 돌리면서 나름 나쁘지 않은 결과를 나왔다고 한다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해보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 해보지 않은 일로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설득을 해야 되는 일. 그게 정부 지원 사업인 거고 그게 투자 유치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먼저 설득해야 된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는 정부의 지원 자금도, 그 다음에 투자사의 투자금도 결국에는 남의 돈이라는 거죠. 국민의 세금이고 그 다음에 연기금이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라고는 누군가의 투자금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남의 돈을 단순한 사업 의지와 정직함만으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적어도 저한테 사업 계획서를 내시는 분 중에 부도덕한 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하고 저한테 상담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사업 의지가 약한 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끔 가다 보면은 굉장히 비겁한 정직함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아요. 비겁한 정직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돈을 받기를 원한다면 누군가에게 내 사업에다가 어떤 그 아직 시작도 하는 사업에다가 뭔가 그 의지에 좀 동조를 해주고 나의 꿈에 동조를 해주고 심어주려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사업의 가치를, 여러분 사업의 미래를,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업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어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어필을 안 하세요. 그냥 지금 이게 문제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하면 죽여준다. 끝이다.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잘 되더라. 이게 다인 거죠. 정작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당신 사업이 어떻게 갈 것이고 거기에다가 내가 어떤 거를 믿고 어떤 가능성을 보고 좋은 점수를 주고 평가해서 좋은 점수를 주고 투자금을 유치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정직함이라는 비겁한 정직함 뭐예요? 그건 해봐야 알겠는데 제가 다 거기까지 생각을 해놨는데요. 뭐 지금은 그게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는 태생이 정직한 사람이라 그런 말을 이렇게 함부로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거짓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플랜이라고 하는 건 조금 개념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남의 돈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방향성과 구체적인 전략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그게 설득력 있는 어떤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나 투자 IR 피치덱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나는 너무 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했다 막 자소서를 쓰시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고, 뭐 나는 정직한 사람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내가 봐도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지원 사업할 때 이렇게 써서 내려고요. 그래서 난 투트랙으로 할 겁니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본인은 정직하다고 말을 하면서 그 정직하지 않은 거짓을 가지고 남의 돈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 좋은 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어쨌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내가 스스로 조달하기가 어렵고 지금 당장 어떻게든 뭔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단순하게 계획이나 어떤 비전만 가지고 남의 돈을 끌어당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장사를 하건 사업을 하건 여러분이 하는 게 자영업의 성격이건 스타트업의 성격이건 여러분 사업의 어떤 방향성과 성장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상대방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그렇게 썼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업계에서는 이런 방향과 전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지원사업과 투자펀드의 성격하고 좀 매칭이 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영업에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고 나는 스타트업 쪽으로는 도저히 갈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쉽지만은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로 가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조금 전략적으로도 좀 잘 지원을 하셔야 되고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은 있어요. 뭐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투자 펀드도 어떤 펀드냐에 따라서 그런 사업에 또 지원할 수 있고 없고가 있고요.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나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에 조금 더 성격이 맞는데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예창패나 이런 거보다 지원 자금이 적으니까 좀 아쉽고 좀 돈 조금 주니까 안 하고 싶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여러분이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그 이유도 뭐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전략적인 요소들을 잘 살려갈 것인가? 그건 결국에는 여러분이 자영업 스타일로 뭔가를 하거나 스타트업 스타일로 뭔가를 한다 그랬을 때 그 안에서 가져야 될 가치를 어떻게 이제 잘 가져가야 되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건데요. 굉장히 길고 긴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새싹 특강, 창꽁, 엉투 특강에서 조금씩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주 디테일하고 여러분의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원스톱 클리닉에서 제 상담을 받는 게 결국엔 답일 수밖에 없는데요. 뭐 강요는 안 합니다. 뭐 당연히 뭐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인 거고 또 저는 무턱대고 돈 내고 와가지고 네가 해결해봐라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제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거절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방향을 정하고 조금 더 그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조금 더 도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고민을 하시고 싶다면은 한 번쯤 QR코드를 찍어서 들어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늦었죠? 이거 진작에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바쁘기도 했고 좀 개인적으로 이슈가 많았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첫 발짝을 끊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는 새싹 특강, 창금 특강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